자, 그러면 챕터 13의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이터 중에 칸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그런 예제 샘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소프트 벡터 머신가요? 이거 할 때 이용했던 데이터인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지인의 개수가 2308개, 이게 피처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개수는 83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합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 이러한 유전자를 통해서 4개의 클래스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데이터여서 그 중에 4가지, 지금 육종이나 림프종, 이런 4가지 클래스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걸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 다중검정에 관련된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재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와 펑션들을 잠깐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파이 스태츠 라이브러리 안에 t-test onSample가 있고요. 이건 원샘플용입니다. 그 다음에 t-test rel이 있는데 이건 서로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쌍을 지어서 서로 검정하는 그런 용도의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t-test ind가 있는데 이거는 to sample independent test를 위한 그런 t-test용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테스팅 관련해서는 FWER과 같은 그런 p-value의 조정이 있죠. p-value correction을 위한 그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것은 stats models 안에 stats의 멀티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멀티플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 중에는 본페로니 방식의 FWER, 그 다음에 홈이나 호치버그, 그 다음에 FDR 언더 BH요, 벤자민 호치버그입니다. 그 다음에 FDR BY, 이게 벤자민이 야쿠티엘리 코렉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옵션을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멀티플 테스트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호크요. 사후 검정 관련돼서 stats models 밑에 stats.multicom프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pairwise tukey HSD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멀티플 컴패리즌 뭐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우리 실습에서 이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함수들을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사용하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에서 사이파이 밑에 스태츠에 있는 t-test onSample, t-test rel 등등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정리했던 그런 모듈들 하고요. 스태츠 모델스 스태츠 밑에 멀티콤프 밑에 페어와이즈 튜키 HSD라든지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6.1에서 먼저 가설 검정을 합니다. 원샘플 t-테스트이니까 이것은 다중 가설 검정은 아니지만 먼저 리뷰 형식으로 우리가 단일 가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제 데이터를 생성시키네요. 디폴트 RNG를 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reproducibility를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 by 100입니다. 따라서 샘플의 개수가 10개,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 베리어블 개수가 100개짜리를 만드는데 0.5 곱하기 50짜리하고 0 곱하기 50짜리 이걸 이제 true mean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50개는 평균이 0.5, 50개는 평균이 0인 것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원샘플용으로 t-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0.93이 나왔네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는 귀무가설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타입 2 에러가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00개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합니다. 자, 100개의 가설에 대해서 다중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평균이 모두 0이라는 그런 가설을 귀무가설로 놓고 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자 먼저 p-value를 담을 비어있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100개씩 돌아가면서 t-테스트를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펜더스의 컷을 했습니다. 펜더스의 컷을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비닝을 한다는 얘기죠. 연속 변수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0.05 간격으로 비닝을 하고 그리고 레이블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디시전 파라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펜더스의 카테고리칼 함수를 이용해서 트루민, 즉 진정한 평균값이 0이라면 그렇다면 true이고 아니라면 false라는 카테고리 변수로 표현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truth 변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truth 값에 해당되는 이 개수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ecision에 의해서 truth 값을 가지고 크로스 태뷸레이션을 해달라 라고 해서 위에 수행을 안 시켰네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니까 크로스 태뷸레이션에 자 100개의 가설을 검정하니까 true일 때 do not reject가 즉 false negative이죠. false negative가 45. 그 다음에 귀무 가설이 false일 때 reject 한 것이요. 즉 true positive입니다. 이게 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5와 35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작업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자체를 조금 변형시켜서 앞에서는 제대로 판별 못해서 2종 오류가 발생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좀 변형시켜서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true mean 값이 1인 것 50개, 0인 것 50개를 놓고요. 그것을 true mean이라고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로 10 by 100 데이터셋 행렬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true mean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번 다시 돌아가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원 샘플 t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p-value 값을 간직하게 했고요. 그걸 가지고 컷하고 카테고리칼 값으로 바꾸어서 크로스 탭을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보면 앞의 경우보다는 false를 reject한 것이요. 귀무가설이 잘못된 것, 귀무가설이 false인 것을 제대로 reject로 구별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단일 가설에 대한 검정이었고요. 이번엔 family wise error rate를 보도록 하죠.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요. 우리 앞에서 봤던 1 알파의 m제곱한 것이요.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격하게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family wise error rate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가설의 숫자가 10개, 100개 늘어남에 따라 알파 값이 달라질 때 여기서 본 것이요. 1 알파의 m제곱 한 것은 결국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family wise error rate가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제 accuracy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 자금 운영 수익률에 대한 그런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에서 먼저 펀드 값을 가지고 이 펀드 값은 ISLP 패키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로드 데이터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p-value를 담을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인지 5니까요. 0, 1, 2, 3, 4에서 5명의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t-테스트 원 샘플을 했습니다. 그리고 p-value를 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가설 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페로니와 홈즈 메소드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페로니 메소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멀트 테스트에 메소드를 본페로니로 놓고요. 그리고 결과를 리젝트와 본페로니 값으로 놓고 보니까 리젝트에서는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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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나왔습니다.
즉, 이 결과에 따르면 5명의 펀드 매니저 중에 제일 앞에 사람이요, 0번 펀드 매니저만 significantly different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수익률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했습니다. 본프는 위에 본페론이 적용을 한 결과치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결과치는 어차피 n분의 1로 p-밸류를 나눈 것이니까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본프를 보면 본프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왔는데 실제로 p-밸류 실제 값에 5를 곱한 것과 1 사이에서 미니멈 값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값이 양쪽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것이 본프 값이고요. 밑에 나온 것이 np.minimum 값인데 양쪽이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홈즈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멀티 테스트에 메소드 이퀄 홈을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민 값을 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의 min i.min 값은요, 각 펀드 매니저가 맡고 있는 펀드의 평균 수익률, 즉 컬러마이즈 민 값을 지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니저 1과 매니저 2를 서로 쌍을 지어서요. 자, 이들은 모두 동일 그룹 내에서 관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t-test under rel을 적용시켜서요. 과연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0.03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익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은 펀드 민 i의 i록에 지금 레인지 5니까요. 5사람의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짝을 지어가면서 페어와이즈로 튜키 HSD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튜키에 놓고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룹 1, 2, 3, 4 각각에 대해서 서로 짝을 지어가면서 mean difference가 얼마이고 그때 p adjusted가 얼마이고 이때 confidence interval은 어떻고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하면 서로 짝을 지어서 봤을 때 서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귀무가설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항을 지금 튜키에 플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각각의 평균점들이 있고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랜덤하게 노이즈에 가깝게 바이 찬스 우연히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실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alse discovery rate이네요. 펀드 데이터셋에 있는 2,000명의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동시에 이들 간에 수익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담을 펀드 언더 p-values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t-test 1 sample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펀드 언더 p-values에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벤자민이 호치버그 테스트를 합니다. 멀티 테스트에 FDR BH를 통해서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Q밸류 기준을 0.1을 주었습니다. 0.1보다 작은 것이 몇 개나 되겠느냐를 봤습니다. 전체 2,000명 중에 146명이 수익률에서 평균과 차이를 보인다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요, false discovery rate에서 10%만큼은 false positive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결과를 찾아보니까 146명의 운영 수익률이 평균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서는 2,000명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요. 2,000으로 나눴으니까 기계적으로 본페론이 적용시킨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때는 차이가 0명이죠.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10%만큼 용인하는
상태에서 FDR을 적용하니까 146명의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양쪽이 서로 비교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결과를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벤자민 호츠버그 방법론을 적용시키는데 패키지 없이 적용시키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 p-밸류스 데이터를 소팅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앞에 있는 것, 즉 2,000명이니까 2,00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밸류는 0.1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밸류 값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P of i는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볼 때 n분의 i 곱하기 q한 그 값을 적용시켰죠. 먼저 여기요. q 곱하기 np 라인 스페이스에 1,m,m 나누기 m 한 것은 결국 이 작업을 통해서 n분의 q, n분의 2q, n분의 3q 해서 마지막에 q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어레이를 생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랭크에 p-밸류보다 낮은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true, false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sorted set에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p-밸류가 벤자민 호츠버그 컨디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p-밸류가 컷오프보다 낮은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selected로. 자, 그리고 그것들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매플립을 수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 그림은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었고요. 실제로는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 여기 지금 재현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샘플링 어프로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데이터를 머지했고요. 이 중에 특히 y트레인과 y테스트를 모아서 dy로 놓고 개수를 따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된 것은 1번, 2번, 3번, 4번 타입별로인데요. 이것은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캔서 타입입니다. 그래서 유잉 육종이라든지 버킷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각각마다 몇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번 타입과 4번 타입이요. 2번 타입이면 버킷 림프종이고 4번 타입이면 횡문 근육종인데요. 자,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고자 합니다. 진 11번에서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t-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 통계량은 마이너스 2.09가 나왔고요. p-밸류는 0.04가 나왔네요. 즉 이들 두 가지 종류의 캔서 타입에서 발현량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 자, 리샘플링의 구체적인 내용은 10,000번을 반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t-널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널 디스크립션이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서로 모았고요. 그리고 그 쉐입에 따라서 디언더널도 빈 변수를 만들고요. 빈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10,000번을 반복하면서 셔플링을 하고 그리고 t-테스트 인디펜던트를 작업하고 그 결과를 t-테스트에 넣은 다음에 그 중에 t-스태티스틱 값을 t-널에 놨습니다. 널 디스트리뷰션 값에 놓고 t-널과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관측 t 값이죠. 관측된 t 통계량 값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비교하면 만약에 크면 true 값이 나오고 아니면 false 값이 나오겠죠. true, false 값이 10,000번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의 평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true 값이 1이고 false 값이 0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0.037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봤고요. 우리가 리샘플링 10,000번을 통해서 작업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T분포 곡선이죠. 자, 이런 T분포 곡선으로 우리가 10,000번 리샘플링한 그런 통계량 값이 나왔는데 실제로 관측된 통계량 값은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0.037이 나왔고 그래서 이들 그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 리샘플링 방식의 FDR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알고리즘 13.4에 있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랜덤 서브셋 100개의 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100개의 진에 대해서 10,000번 반복하겠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t-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계산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수행한 결과가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앞에서 계산된 t-밸스 값을 소팅을 해서 컷오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산된 결과 값을 가지고 리젝션 값, v 값을 잡고 그러고 나서 각각 퍼뮤테이션 한번 할 때마다 FDR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모았죠. FDRs J 즉 0번부터 9999까지 10,000번 돌아가면서 FDRS 값에 해당되는 값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 0.1 범위 내인지 아니면 그 밖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사항들을 가지고 소팅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규모가설을 리젝트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지 리샘플링을 통해서 각각의 퍼뮤테이션별로 R의 개수를 지금 모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false positive에 해당되는 V hat 값을 지금 채워넣고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estimated FDR 추정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값들이 나왔고요. 즉 FDR 0.1일 때의 이 값입니다. 자, 이번에는 FDR을 0.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 결과를 보면 앞에 0.1일 때보다 0.2일 때는 훨씬 더 많은 진들이 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발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셀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도형으로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우리 시뮬레이션은 계속 돌고 있네요. 어쨌든 결과는 아마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챕터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